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휴학으로 맞선 의대생들의 유급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 강원도 화천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해 위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된 건데 이번 주말 또 한 번의 강한 태양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 가운데 네이버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라인 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모델과 달리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속도도 2배 더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서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이어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의료계가 여론전을 펼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처럼 증언의 근거로서 무의미한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2035년까지 10,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의대 교육 기간을 감안해 남은 횟수로 나누면 한 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세 개의 연구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 분석까지 내놓으며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조차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이 의사가 2030년에 3,000명이 남는다, 3,800명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직접 2004년에 우리나라 의사는 곧 과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반박 브리핑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추가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법원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의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결정 전까지 점점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대 학사 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통해 1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의대 교육과정 운영을 기존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격 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 수업의 경우 대면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결을 인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필기시험부터 볼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보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관계 재설정 등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한다면서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종일관 기업 차원의 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기다려왔다면서도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도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왔고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며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나 외교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 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실은 또 이번 문제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라인야후 사태로 당장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내 직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노조가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설명회를 엽니다. 이어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노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IT 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 매각이란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고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TF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로라는 위도가 높은 극지방 주변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인데요.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불어닥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친 지난 11일 밤,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밤이 찾아온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위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모르고 날씨도 개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강원도 화천으로 가게 된 거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스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극지방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등 지구 자기장 극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오로라가 관측된 강원도 화천의 위도는 북위 38도, 지구 자기장 위도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26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자기 위도로 30도 아래이기 때문에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낮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자기교라는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이벤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 지구에 도달한 지구 자기장 폭풍은 최고 단계인 G5 수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태양에서 최소 7차례 흑점 폭발이 일어나 코로나가 대량 방출되면서 지구 대기에 코로나 물질이 도달했습니다. So it's not unusual, but what made this one exciting was you had 7 in a row. And it's still producing them too. I mean, it's not done yet.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주말에 강한 태양 폭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도 태양풍이 여전히 초속 800km로 강하다며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글란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바글란주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주택 2천여 채가 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정부의 수석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소셜미디어 X에 수백 명의 시민이 재난적인 홍수로 희생됐고 또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다며 북부 바글란과 바다흐샨, 고르, 헤라트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상자와 고립된 주민 구조에 나섰으며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가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도 스스로 읽어서 풀어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새로운 챗GPT 모델 시연회에 나선 오픈AI 연구원. 조금 긴장된다며 챗GPT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카메라로 수학 문제를 보여주니 스스로 식을 읽고 이해해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답하는 도중 끼어들면 그에 맞춰 대화합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1초 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오픈AI는 이번에 공개한 챗GPT-4o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are really making a huge step forward when it comes to the ease of use. 챗GPT-4o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료 구독자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AI 음성 모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다음 달 미국 이외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 이후에 비전 프로를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며 여기엔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비전 프로가 다음 달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되면 출시 4개월여 만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 3월 중국 방문 때 관영 매체 CC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비전 프로를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프로는 $3,499, 우리 돈 470여만 원에 달하는 가격 등으로 출시 초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세계 최고인 미국의 88% 수준이고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0.9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최고 기술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의 산업기술 수준은 94%, 일본 93%, 한국 88%, 중국이 83%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지난 2021년 대비 1.1%포인트 올랐지만 최고 기술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는 0.8년에서 0.9년으로 다소 벌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갖췄지만 차세대 항공과 3D 프린팅 분야는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기술 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방첩 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 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체로 확대돼 범행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 양형도 상향돼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는 국내 이용자가 1,7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C 인증을 안 받은 온갖 유해 성분이 섞인 중국 제품이 직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 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 1년 만에 27% 급증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였습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 알리와 테무 이용자는 국내에서 각각 8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KC 인증을 안 받은 직구 상품은 유해물질 범벅입니다. 서울시가 두 플랫폼의 어린이 제품 71개를 조사한 결과 41%에서 중금속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와 해외 플랫폼으로는 처음 자율협약을 맺고 유해 제품 차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유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체계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유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도 살핍니다. We, AliExpress, reaffirms our commitment to long-termism in Korea. Temu is ready to cooperate swiftly and diligently with regulatory requests to ensure consumer safety and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platform.
이번 협약은 일단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입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호주 등지에서도 알리 등과 자율협약으로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시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 제품을 검사해 문제가 되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아가 안전 관련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 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안전협약과 별개로 알리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어제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재유통 여부를 살피고 신속히 심의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폭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달 동안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상대방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해 사칭하는 것도 처벌하는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뒤 기소 인원이 매해 증가세라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호주 주정부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14세와 15세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규제는 18세 미만에 대한 온라인 도박 접속 규제를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호주 주정부는 소셜미디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와 안전 자율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하는 각종 어린이 장난감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모님들의 우려가 컸었죠. 이번 협약이 잘 지켜져서 장난감 유해성 논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 서울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